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진상도 이런 진상이 없습니다. 어디까지 더 추한 모습을 보이며 망가져갈까요? 깨끗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물러나는 게 본인에게 더 나을 듯 보이는데요. 그러나 그걸 기대한다는 게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 법기술자는 자신이 가진 모든 법지식을 사용해 끝없이 딴지를 걸며 방해를 하고 징계를 무산시키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한 번도 본 적도 경험한 적도 없는 초법적 무법자 캐릭터인 거죠. 남의 티끌 같은 죄는 무관용 원칙의 엄벌을 가차없이 휘둘러대며 자신의 태산 같은 죄는 한없이 관대한 용서와 관용이 넘치는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윤석열 검찰청장은 해임될 것이다. 10일 법조계 고위 관계자는 윤 청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결과를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윤 청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지 못하고 15일 오전 10시 반 다시 기일을 열어 의결하기로 했는데요. 징계위 의결이 한 차례 미뤄지기는 했지만 윤 청장에 대한 법무부의 중징계 방침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위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이나 면직, 정직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윤 청장을 징계하겠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청장이 해임이나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한데요. 윤 청장 징계 사유 중 논란을 빚었던 판사 불법 사찰 의혹 외 감찰 불응,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도 중징계 사유가 된다는 게 징계위 내부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징계위의 해임 또는 면직 의결을 문 대통령이 제가하면 윤 청장은 청장직에서 바로 물러나야 하는데요. 법무부는 곧바로 검찰청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꾸려 신임 청장 임명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는 9시간 넘는 심의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늘 15일 남은 심의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징계위원 기피와 기록 제공 등을 놓고 공방이 길어진 탓으로 보입니다. 원래는 7명이어야 하는 징계위원 가운데 징계 청구 당사자인 추미애 장관과 불참한 변호사를 빼고 5명이 어제 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가 어제 열렸지만 별다른 결론 없이 일단 첫 회의를 마쳤습니다. 특히 어제 징계위원 기피 문제가 큰 쟁점이었는데요. 윤 총장 측에서는 5명의 위원 가운데 4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고 그중에 1명만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그렇다면 10일 있었던 징계위는 왜 무산된 걸까요? 대다수 언론을 통해 전해진 내용을 보면 마치 윤 청장이 징계위를 무산시키고 승리한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데요.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윤 청장 측 변호인은 끝없는 절차와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징계위 진행을 방해하고 나선 거죠. 윤 청장 징계위원회가 시작되자마자 윤 청장 측 변호인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절차 진행은 위반이라며 기일 지정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약 10분간 일회 정회가 있었고 이후 징계위는 해당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윤 청장 측 변호인은 징계위 명단 미공개로 기피 신청 기회를 상실했다며 기일 연기와 기피 신청을 하겠다고 주장해 징계위는 정회 선언을 하고 오후 2시까지 기피 신청할 것을 고지했는데요. 오후 2시에 재개된 징계위에서 윤 청장 측 변호인은 징계위원 4명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징계위 4명 가운데 심재철 검찰국장만 스스로 회피하고 나머지 징계위원에 대해서는 기피권 남용이라며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이어진 법무부 징계 사유 진술 그리고 윤 청장 측 의견 진술로 10일 개최된 징계위는 15일 속행 결정을 하며 종료됐는데요. 언뜻 보면 윤석열 청장의 징계위 무산 전략이 먹힌 듯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추 장관의 무서운 노림수가 숨겨져 있었는데요. 윤 청장 측 변호인은 이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하고자 윤 청장에게 유리한 증인 7명을 신청했는데요. 법무부도 이날 증인 1명을 신청했습니다. 그가 바로 징계위원회에서
스스로 회피한 심재철 검찰국장이었던 겁니다. 누구보다 윤석열의 비위를 잘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데요. 이건 윤석열의 꼼수를 미리 계산하고 준비한 추 장관의 치밀함이 돋보이는 신의 한 수였던 거죠. 이런 걸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법무부 검찰국장 심재철 검찰국장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회피를 했어요. 네. 근데 정말 재밌는 것은 증인으로. 정말 재밌는 것은 윤 총장 측에서 7명의 증인을 신청했는데 다 받아줬거든요. 그래서 총 7명을 신청 숫자는 그대로 했는데 법무부에서 그걸 다 받아주면서 법무부가 증인을 한 명 신청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심재철 검찰국장입니다. 그러니까 기피 신청 대상이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다시 불러들인 거예요. 저는 이게 재밌는 상황이자 신의 한 수로 느꼈던 게 심재철 국장이 사실은 윤석열 총장으로부터 사실 집단 괴롭힘을 당했던 분이세요. 그렇죠. 이거 여러분 대놓고.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상가집에서 네가 검사냐라고 했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그분이 이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징계위원보다는 증인으로서 더 활약이 더 대단하실 걸로 저는 예측합니다. 맞아요. 예, 검찰국장이니까 본인이 겪은 대로 얘기하겠죠. 그렇죠.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세상 지휘랍시고 해가 지고 일을 더 꾸이게 만들었어요. 근데 검찰청법에 제지시 이런 거 없어요. 역대 법무부 장관이 알란드는 검찰총장 두고 일을 해본 적도 없고 이것도 검찰의 그 치명적인 모욕이죠. 왜냐하면 말 안 들어서 장관이 또 제지시를 내렸다가 이 검찰사에 남아보세요. 검찰 출신 인사로 공수처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법안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는데요. 조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자리를 지켰지만 표결 시스템 모니터에 찬성 반대 기권 중 아무 버튼도 누르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법 표결에 나선 민주당 의원은 174명으로 이 중 조 의원과 정정순 의원이 빠진 172명이 찬성했는데요. 정 의원의 경우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이어서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사실상 조 의원만 본인 의지로 표결하지 않은 셈인 거죠. 조 의원은 표결을 마친 뒤 본 회의장 앞 로텐드홀에서 취재진을 만나 불참한 것이 아니라 표결을 안 한 것이다. 기권한 것이라며 그동안 제 입장에 가장 부합한 걸로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욕도 아까운 조응천, 제발 국힘당으로 떠나주시기 바랍니다.